더 트루먼 쇼는 대중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 중 하나이다. 이 영화는 트루먼 버뱅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24시간 내내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남자이다. 이 개념은 당시 엄청난 분석을 불러일으켰으며 여러분 대부분이 이 영화를 최소한 한 번쯤은 봤을 거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 영화에는 여러분의 이야기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숨겨진 디테일도 존재한다. 또한 반드시 알아야 할 삭제된 장면들도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여기 있다. 오늘 찰리 테일스에서 더 트루먼 쇼를 다루며 여러분이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비밀과 디테일을 분석해 보겠다. 준비됐는가? 시작하자. 트루먼의 삶은 그가 깨어나는 순간부터 매일 거짓이다. 이를 증명하는 한 가지는 그의 아침 식사를 분석하면 알 수 있다. 그는 비타민 D가 들어있는 병을 자주 섭취한다. 우리는 보통 태양광을 통해 비타민 D를 얻지만 트루먼은 TV 세트장에서만 살고 있다. 그는 한 번도 그 스튜디오를 벗어난 적이 없으며 따라서 태양을 본 적이 없다. 그의 도시를 밝히는 빛은 전부 영화용 조명에서 나온다. 그래서 제작진은 태양광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트루먼이 비타민 D를 복용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리고 인공 조명에 대해서 말하자면 영화 초반부에서 트루먼은 하늘에서 떨어진 조명 장비에 맞을 뻔한다. 그는 매우 당황했지만 이 장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조명의 이름은 시리우스인데 이는 실제 존재하는 별의 이름이며 흔히 개별로 알려져 있다. 즉, 트루먼의 하늘을 밝히는 조명들은 각각 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그들만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트루먼이 아내 메릴과 함께 시의 헤이븐을 떠나려 할 때 그들은 다리에 도착하지만 트루먼이 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멈춘다. 그는 물 위를 운전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다리에 이런 표지판이 있다. 이제 시의 헤이븐 아일랜드를 떠납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크리스토프, 즉 프로그램의 창조자가 트루먼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개발한 수많은 심리적 전략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암시적 메시지는 아니다. 여러 장면에서 트루먼은 섬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문구들과 마주한다. 예를 들어 이 지역 신문을 보면 누가 유럽이 필요할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시헤이븐을 사랑해서 외부보다 이곳에서 살기를 선택한 스웨덴 의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것 역시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캐릭터를 등장시키기 위한 제작진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트루먼이 어머니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가족 사진 앨범을 본다.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한다. 이 사진의 제목은 내 작은 광대이며 트루먼이 철창 뒤에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사진은 트루먼의 현재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TV의 감옥에 갇힌 죄수이며 동시에 광대 복장을 하고 있다. 결국 그는 TV의 어릿광대처럼 단순히 대중들에게 재미를 제공하는 존재일 뿐이다. 트루먼의 상징적인 인사말을 기억하는가? 좋은 아침, 그리고 만약 내가 당신을 보지 못한다면 좋은 아침, 좋은 오후, 그리고 좋은 밤. 이 인사말이 흥미로운 이유는 트루먼이 자신도 모르게 전 세계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아침, 오후, 저녁 시간대가 각기 다른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시청자들에게 말을 건넨다. 영화 속에서 트루먼은 매우 특별한 반지를 끼고 있다. 이 반지는 그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며 아버지는 제작진이 조작한 폭풍 속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이 반지에는 작은 카메라가 숨겨져 있어 트루먼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 트루먼은 아버지와의 강한 유대감 때문에 이 반지를 절대 벗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을 때 트루먼이 그 반지를 돌려주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가 속임수를 눈치채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크리스토프는 트루먼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었고 결국 트루먼이 쉽게 탈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를 찾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트루먼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임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는 제작진 중 한 명이 은밀하게 로스앤젤레스 신문의 구인란을 살펴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는 이 쇼가 곧 끝날 것을 직감한 것이다. 트루먼은 한 건물 근처에서 쌍둥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그 건물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것이 하수도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건물은 실제 건물이 아니라 단순한 세트 소품에 불과하다. 트루먼이 사는 이 도시는 실제로는 엉터리로 만들어진 장소이며 오직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설계되었을 뿐이다. 트루먼이 속임수를 깨닫고 친구 말론에게 달려가 경고하는 장면이 있다.
말로는 초콜릿을 선반에 놓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장면은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트루먼이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말론이 이미 올려놓았던 초콜릿을 다시 집어드는 것이다. 그는 초콜릿을 계속해서 올리고 내리며 시간을 벌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가게에서 해야 할 일을 전혀 모른다. 트루먼이 노숙자로 변장한 아버지를 보았을 때 그는 도시를 가로질러 그를 쫓아가고 결국 거대한 아치들 옆에서 추격전을 마친다. 그 아치들에는 라틴어로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트루먼이 도시 전체에 갖는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적절한 문구이다. 트루먼이 지역 신문을 볼 때 우리는 이 신문이 자체적인 발행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신문의 번호는 1765이다. 이 숫자를 연도로 변환하면 29년 반이 된다. 그리고 이 숫자는 트루먼의 나이와 일치하는데 그는 29년 반을 살아왔다. 이는 논리적인 일이다. 신문은 트루먼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루먼 버뱅크라는 이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트루먼은 트루맨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진짜 남자라는 뜻으로 쇼에서 유일하게 실제 존재하는 인물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성인 버뱅크는 이 프로그램이 촬영되는 스튜디오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버뱅크에서 따온 것이다. 이 영화에는 여러 종교적 암시가 존재한다. 일부는 명백하지만 일부는 숨겨져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감독인 크리스토프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킨다. 또한 영화에서 그는 자신을 이 세계의 창조자라고 부르며 성경 속 창조신과 유사한 위치에 서 있다. 트루먼 역시 미묘한 종교적 암시를 가진다. 예를 들어 영화의 마지막에서 폭풍으로 공격을 받을 때 그는 생존하기 위해 배에 묶이는데 이때 그의 자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과 닮아 있다. 또한 이후 트루먼이 물 위를 걷는 장면도 성경에서 예수가 물 위를 걸었던 장면과 유사하다. 그리고 종교적 암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트루먼이 마지막에 타고 탈출하는 배의 이름은 산타 마리아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배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사용했던 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메리카를 신세계라고 부른다. 알다시피 트루먼 쇼는 제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모든 것이 판매 대상이었다. 배우들의 의상부터 그들이 사는 집까지. 특히 트루먼의 친구인 말론이 주요 광고 역할을 했다. 영화 내내 이 캐릭터는 같은 브랜드의 맥주를 마신다. 그리고 이 맥주는 영화 속 바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유명한 브랜드이다. 영화 감독 피터 위어에 따르면 그는 크리스토프의 과거에 대한 10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작성했다. 이 장면들은 실제 촬영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크리스토프가 어떻게 경력을 시작했는지와 홈리스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트루먼 쇼 스타일로 촬영되었다. 그리고 트루먼 쇼는 원래 단순히 한 아기의 삶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진화하여 인간의 일생 전체를 출생부터 죽음까지 기록하는 형태로 발전했다고 설명된다. 당연히 영화에는 여러 삭제된 장면들이 있다. 몇몇 장면들은 훌륭하며 절대 놓칠 수 없는 장면들이다. 지금부터 그 장면들을 이야기해보겠다. 한 삭제된 장면에서 트루먼은 휠체어를 탄 노숙자에게 샌드위치를 건네준다. 아무 문제 없는 장면처럼 보인다. 하지만 며칠 후 트루먼은 같은 남성이 조깅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장면은 트루먼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는 이 마을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트루먼이 피지 섬으로 가는 것에 집착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이 섬을 방문하고 싶어 했지만 제작진은 이를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그런데 한 삭제된 장면에 따르면 제작진은 다음 시즌에서 트루먼이 피지 섬을 방문하는 것을 조작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피지에 가고 싶다면 몇 달 동안 저축해서 가라고 말했던 것이다. 제작진은 그를 가짜 섬으로 보내 속이려 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삭제된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크리스토프는 배우들과 함께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앞으로 몇 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첫 번째, 생방송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여성 캐릭터인 비비안이 도입되었으며 그녀는 트루먼의 아내인 메리를 대체할 예정이다. 심지어 장면 속에서 비비안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묻는다. 그러자 크리스토프는 아기가 태어나면 프로그램이 트루먼과 아기 2명의 삶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2명의 주인공이 있는 쇼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장면은 매우 어두운 분위기를 띠고 있다.
배우들이 트루먼을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한 여성이 방송을 위해 자신의 몸을 팔 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기까지 제공하려 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장면 속에서 모든 배우들은 이 상황을 농담처럼 여기고 웃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트루먼의 가장 친한 친구 말론만은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 그는 결국 가장 어두운 질문을 던진다. 트루먼이 죽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다시 한 명의 주인공만 두고 방송할 건가요? 이 질문에 크리스토프는 당황하며 대답을 회피한다. 이 삭제된 장면은 정말 걸작이다. 이 장면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겠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찰리이며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